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의외긴 했어요.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6% 상승 종가 마감을 현재 원익홀딩스는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투경 종목이 풀리려면 이날부터 10개의 캔들이 생긴 이후에 보통 투경 종목이 풀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0일 이후에 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투자 경고 매매 종목의 패턴도 좀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좀 돌파를 해준 건 좀 의외였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20시에 딱 공시가 나왔어요.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더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좀 예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 오늘 대장은요 휴림로봇이었어요. 휴림로봇이 상가를 갔죠. 얘는 금요일날 SK 인수에 대한 이제 소위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뭐 이게 진짜든 아니든 사실 휴림로봇은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런 호재 기사 내놓고 좀 올린다는 느낌이 강했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원익홀딩스가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등을 해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자, 구윤철 부총리, 정부에서 나온 얘기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 산업통상부는 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규제 박스, 샌드박스죠. 규제 샌드박스를 개시한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규제 풀어주면 훨씬 더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로봇 섹터가 호재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사 때 한번 언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이 구체적으로 좀 잡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고, 또 이게 있었죠. 테슬라 옵티머스 부품. 이거 중국 회사랑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 중에 양산이 된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원래는 로봇주는요,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이라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주가 단기간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매출이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로봇주 산업에 대한 흐름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원익홀딩스, 사실 이게 내일 한 번 더 오르면은 거래 정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신고가가 좋잖아요. 자,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가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청해 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신다고 해요. 왜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원익홀딩스 뿐만 아니라 우리 로봇 섹터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되시면 투매 안 나오죠. 예. 손절도 안 하실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량이 시장이 안 풀리면 쉽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이유도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원하는 신고가 또 한 번 갱신을 위해서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 뒤에서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이 뭐죠? 종목이죠. 제가 아무런 종목 추천해드린 거 아니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최소 100% 혹은 많게는 300%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요소가 이거죠. 21일 종가가 10월 17일 종가 대비 40% 이상.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요, 금요일 날 요 캔들이죠. 자, 요 캔들보다 내일 40% 이상 올랐을 때, 그게 이제 거래 정지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금액이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31,29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대략 16.6%가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건 하나는 더 있는 게 요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요날에 정지가, 이날 공시가 나왔잖아요. 이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건데 이날의 종가보다 넘어선다라면은 거래 정지가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건데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31,290원이 넘는다라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겼던 게, 보통 거래 정지 공시에 대한 내용은 당일 1등주, 물론 얘는 시장 1등주는 맞았어요. 다만
지금 오늘의 1등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휴림 로봇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등주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와중에 거래정지 공시가 나왔을 때, 그럼 보통 2등주가 거래정지 됐을 때 치고 가는 이런 매매 패턴이 있거든요. 사실 요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원래 최근에 워닝홀딩스가 대장 중에 하나였고, 클로버도 대장 중에 하나였고, 로보티즈가 대장 중에 하나였어요. 요 세 개가 사실 서로 돌아가면서 치고 간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워닝홀딩스가 내일 대장으로 거래정지가 됐다라면, 거래정지 우리 금액 이제 알았잖아요. 31,290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종가 베팅으로 클로버 사고 로보티즈를 했으면은 이거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 기법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대장으로 갔던 게 휴림 로봇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원래는 오늘 2등주 지금 매매 기법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내일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2등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후에 FM으로 패턴이 나온다면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시점에서 거래정지가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거래정지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바이오주에서 많이 나오죠. 바이오는 보통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재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쭉쭉 가죠. 근데 이런 로봇주에서 어떤 수조 공시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메이저 그룹과 좋은 공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강하게 갈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주식시장 그래도 한 15년 정도 있어 봤는데 요거는 좀 예상이 어려웠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만 로봇주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오늘의 아침에 이 기사가 있었다 보니까 로봇주가 다시 한번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규제 완화, 요게 12월 중에 어느 정도 가닥에 잡혔다라는 부분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휴림 로봇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기사 내용 한번 보자면요. 요게 금요일 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SK 인수설 또 확산. 이게 냉정하게 어떤 SK 측에서 뭐가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찌라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중에 뭔가 급격하게 기사가 퍼지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특징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MIT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로봇을 곧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휴림 로봇이 특징주, 뭐 로봇 관련 부각 이런 기사가 나왔었지 사실 이게 장중에 많이 퍼지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기사를 의도적으로 세력이 좀 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기사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 기사가 먼저 나왔죠. 단독으로. 휴머노이드 양산 초읽기. 이게 16일 날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오늘 진짜 다시 한번 공시가 나왔습니다. 내년 양산 임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로봇주가 올라갔던 게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노랑봉투법 때문에 노랑봉투법 시행이 되면은 노조들 관련해서 파업이 어느 정도 합법화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로봇은 파업을 안 하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로봇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논리로 상승이 이어졌던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테마가 아니라요. 실제로 기업에서 매출로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 그러냐? 양산 임박이잖아요. 양산이 되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번 달 들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있죠. 자, 이것도 사실 먼저 나왔죠. 테슬라 휴머노이드로 사업 방향 튼다. 테슬라 원래 전기차 회사잖아요. 근데 로봇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튼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삼성전자 자회사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삼성전자의 자회사 어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이거 내년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년, 10년 뒤 미래 아니에요. 바로 내년. 내년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죠?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물론 1월 달에 출시는 안 하겠지만 당장 26년이 2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명절 연휴 때 나온 얘기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로봇산업 투자. 기업을 인수했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 세계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다가오고 있다. 자, 네이버도 있었어요. 네이버는 이미 클로봇이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썸머 로보틱스라는 벤처 회사 투자를 했고요. 또 다른 투자처도 찾는다고 합니다. 자, 요거였죠. 네이버 다음 달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이거랑 엮어가지고요. 휴림 로봇이 금요일날 특징주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휴림 로봇이 네이버랑 연결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 MIT랑 연결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특징주 내보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세력주의 일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휴림 로봇이죠. 자, 아마존도 이런 얘기 나와요. 아마존도 로봇도 키우고 위성도 쏜다. 로봇이 우린 핵심이죠. 자, 이렇게 최근에 로봇주가 이렇게 흐름이 좋다라는 내용들이 이제는
노랑봉투법 같은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는 이유가 뭐죠? 자, AI 데이터 센터에서 DRAM하고 그 다음에 하드, 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품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매출이 잡히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 지금 잠정치를 발표했죠.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급 매출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곧 로봇 회사들도 매출이 잡힐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회사인 워닝 로보틱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이건 머스크가 저번 달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손이다. 근데 우리 워닝 로보틱스 뭐 하고 있죠? 이거잖아요. 메타랑 지금 로봇손을 개발하고 있다. 굉장한 기술력이 있다란 증빙 중에 하나죠. 단순히 혼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랑 하죠? 글로벌 기업인 메타랑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워닝홀딩스가 로봇주 중에 대장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미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어요. 워닝홀딩스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요때 터졌죠. 근데 그 전에는요, 뭔가 유의미한 거래량이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역대급 거래량이 없다. 근데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에서 재료가 나온 거예요. 이때 이미 작년 11월이죠.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이때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구간이 그래도 상승 구간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니 세력의 매집이었다. 뒤늦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때도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구간, 여기서 노랑봉투법 얘기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90도로 올라가는 거의 상승 피날레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워낙 고점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그냥 끝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로봇주들이 이제는 매출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는 고점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부라도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분명히 워낙 단기간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때 기준으로는요 2,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6,000원이 됐습니다. 거의 13배가 갔어요. 10배가도 아니고요. 13배예요, 13배. 1,300%가 넘게 갔다. 이거 정말 사실 올해 들어 정말 손가락에 들어갈 종목이 된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기억에 남을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워닝홀딩스의 흐름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오늘 수급 자체는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이 유의미한 수급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개인들의 매수세만 있었어요. 이 말은 즉슨 이미 시가총액이 2천억대부터 시작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세력 형님들이 올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재료 자체는 근본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재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서 외봉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전에 좀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어요. 요거의 패턴에 대한 부분. 쌍봉이죠.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때는 뭐였죠? 헤드앤숄더. 정확한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해 두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내일도 올라가서 소위 말해 거래 정지까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생각하신다라면 당연히 더 올라가서 우리 거래 정지도 한번 노려보자.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워닝홀딩스가요 내일 31,290원을 넘어서 종가하게 된다면은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후속주가 뭐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워닝홀딩스를 1등으로 봐주고 나머지 따라가는 애들 중에 상승률이 두 번째인 종목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휴림로봇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림로봇이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승률로 치면 얘가 대장이에요. 물론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워닝홀딩스가 대장이 맞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요거는 제가 내일 혹시 시간이 된다라면 워닝홀딩스 다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이 이등주가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죠? 구독이죠.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내일 영상을 촬영했을 때 바로바로 영상을 시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일단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주포가 어떤 우중을 갖고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좀 맞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예상했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저도 좀 당황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뭐 어디까지 가서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 이런 것도 사실 의미 없거든요.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 로봇주가 계속 가주는지 혹은 다른 섹터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원익홀딩스가 개별주로 갔다라면 원익홀딩스만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죠. 로봇주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2차전지도 저번 주에 너무 강력했잖아요. 반도체 여전히 좋죠.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왜? 얘는 매출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로봇주는 아직 매출이 당장 나오지는 않는다. 혹시라도 이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분명히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선물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 선물 지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기술 경쟁에서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10억 개의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 자, 지금 로봇주 강하잖아요. 자, 전력 인프라 관련주 여전히 강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메인 섹터들은 다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매출로 강조드렸죠. 이 세 개의 섹터 중에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얘 하나예요. 물론 얘도 점진적으로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은 아직 안 왔어요. 또 얘도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로봇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거죠. 반도체. 자,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서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건 바로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 가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왔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 삼성전자 AI용 칩 주문, 폭주, 향후 2년간 슈퍼 사이클. 자, 통상 우리가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이때 실제로 2년간 사이클이 올랐어요. 이때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든 D램과 SSD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무려 2년 동안 상승을 해줬다. 자, 이때도 1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온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자, 이때도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 GPU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납품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기술력이 없었다. 그래서 납품을 못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잖아요. 자, 리스크 없어지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고 지금 방금 보셨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작점이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시작이 됐으면은 우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7월에서 8월 정도예요. 그때까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어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길게 봤을 땐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에서 8월까지 매출이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얼마나 갔을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단기 몇 프로 가졌냐? 자, 9월달 기점으로 7만원 기준이니까요. 대략 40% 가졌네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요. 거의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기점으로 40%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테크윙이라는 대표적인 장비 회사가 있어요.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SSD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 단기 181% 갔죠. 오늘도 신고가예요. 자, 심텍이라는 회사는요. 얘는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고 DRAM을 만들었을 때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얘는 단기 134%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주를 투자를 했지만 당장 매출이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 이 소부장 종목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이클이 1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장비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에 어디다가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고요.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최고점 찍었을 때 그 위치랑 시기가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줍니다. 자, 이때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해서 주가 하락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주죠. 장기 이평선 위로 모두 올라탔고요.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자,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 보이시죠? 개인은 연일 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즉,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저평가라고 판단되면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에 당연히 올라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거래처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최대 2년에서 최소 1년은 오른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트에 소부장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절대로 원익홀딩스 당장 매도하시고요.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원익홀딩스 일단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로봇 산업 자체가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한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반도체 섹터 역시도 당장 올라갈 게 보인다라면 우리 포트에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장기적인 관점도 아니에요. 자, 단기 저항이 이 구간인데 대략 몇 프로죠, 여기가?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는 한번 노려보자. 자, 기간은 대략 11월에서 12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우리 100%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자, 소부장 중에 장비업체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우리는 원익 홀딩스 주주니까 자, 원익이라고 2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가는 저녁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원익이라고 우리 원익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선 잡아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심택 보셨잖아요. 단기 136% 올라갔습니다. 테크인 보셨죠? 90도로 올라가면서 얘 단기 180%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조만간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자, 외국인, 기관 모두 매집이 끝났습니다. 출발할 지금 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도 높은 확률로 미장이 특별한 문제만 없다라면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갭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이득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2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1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을 만들어 놨어요.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은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실 텐데 이게 뭐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절대 아니에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자리랑 100% 일치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빨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다시 원익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역사적 신고가 위치이다 보니까 매물대도 없어요. 매물대도 없고 결국에는 주포의 마음이다. 더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엑시트 할지는 사실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고점 시그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일 갭이 떠서 긴 꼬리를 단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래 정지를 피하려면은 요 날의 종가를 이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거래 정지는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긴 꼬리를 단 상태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다. 요거는 사실 가장 위험한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 우리는 한번 세력의 이탈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원익홀딩스 패턴 말씀드렸죠. 앞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요. 그냥 한 방에 끝나진 않을 수 있다. 왜냐? 이때도 쌍봉 그렸잖아요. 이때는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주면서 끝났다. 지금 제가 끝을 언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대해서 알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미 10배가 넘게 갔잖아요. 13배를 간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지만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무슨 섹터죠? 로봇이.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건 반도체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조만간 2차 전지도 다시 흐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죠? 자, 2차 전지가 원래는 전기차에만 들어갔던 그런 부품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요. 여기에 필요한 게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AI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죠. 셧다운이 없어요. 근데 최악의 사태로 전력망이 끊긴다. 그러면 이 비상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ESS고 여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생겼죠.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이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라면 무슨 로봇이 양산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되잖아요. 휴머노이드 케이블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뭘로 움직이죠? 배터리죠. 그 배터리가 바로 2차 전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차 전지가 이제는 단순히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ESS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로봇에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기회가 된다라면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대다수의 종목의 흐름들을 읽고 대응을 해야 된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